대구의 한 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노동청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외국어고 자사고 설립과 폐지 권한을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 자치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관광뷰로의 위법성 논란, 인사 난맥상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대구에선 10년 만입니다. 대구에서는 최초로 여성 소방관이 일선 소방서 과장에 해당하는 소방영으로 승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방령 이상 여성 소방 공무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관광뷰로 설립의 위법성 논란과 인사 난맥상을 최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대구시는 졸속 행정, 대구시 의회는 직무유기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주민감사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주민감사 청구는 10년 만인데요.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대구시 국장의 사전 대표 내정과 사무국장 채용 비리 의혹 등 인사 난맥상이 드러난 대구 관광뷰로. 대구시가 졸속으로 법인과 조례를 만들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고 업무 위탁 과정엔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3개 시민단체들은 이를 시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부처인 행자부와 문체부의 감사를 청구하면 양 부처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7년 밀라노 프로젝트 주민감사 청구 이후 10년 만입니다. 반드시 주민소송까지 가서 이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데까지.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소송 절차를 밟는 건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 한 차례 시정질의만 했을 뿐입니다. 대구시는 물론 의회까지도 지금 완전히 책임을 좀 방기한 상태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민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구시의 졸속 행정과 대구시의회의 직무유기를 시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추행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 4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비정규직 여성은 3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만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일 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등 뒤로 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만드셨어. 평소에 언행을 네 남자친구는 좋겠네, 니랑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말 수시로 하셨고. 당시 피해 사실을 다른 정규직 직원에게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고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직원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데 인사부에서 덕분하고 지금 그것도 3명도 지금 웃긴 게 걔네들 여자애들이 이제 용기 내가지고 우리 이제야 포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수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 노동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더욱 문제는 대구의 또 다른 기업에서도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 공기업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 직장 내 성희롱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규직 상급자가 비정규직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 그걸 마치 자기의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니까. 지역의 대표 기업들이 일부 구성원의 그릇된 성의식과 부족한 인권의식이 빚은 조직 문화 때문에 성추문에 휘말려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신임 김상건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개혁 방침을 밝혔는데요. 취임 3주년을 맞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지역 교육 자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중앙에 집중된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새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자율권을 30% 이상 지방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공약 사항인 초중등학교와 지역교육청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 줄 것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지역교육청에 표준교육과정 재정권을 위임을 해달라는 주장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과 폐지에 관한 권한도 지역교육청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감안해서 또 분권과 교육 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대폭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부여를 해줘서 특목고 문제를 제외한 교육 현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정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벌 중심인 현행 학교 폭력 처리 방향을 가해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아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3선 도전에 대해서는 연말쯤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달 초 봉화를 중심으로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최근 우박 피해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왕성한 세력을 뽐내며 짙불어야 될 소나무 숲이 몽땅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에서부터 어린 것까지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줄기에는 이곳저곳에 껍질이 벗겨지고 핥힌 듯 생채기가 났고 아예 부러진 줄기도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탁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진 뒤에 보름 후부터 소나무 잎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6월 1일 우박 와가지고 6월 한 15일경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순이 꺾여가지고 자꾸 내려가더라고. 당시 화렵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최근 다시 잎이 났지만 소나무는 뒤늦게 고사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이에요. 그냥 뭐 나무만 이래 서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막 한 보름 되니까 이제 새순이 돋아가지고 지금까지 저래 됐는데. 현재 봉화 지역에서 나타난 피해 면적은 자그마치 2,500여 헥타르로 피해 목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봉화군은 일단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확한 감정과 방역 등의 사후 대책을 의뢰했습니다. 심각한 농작물 피해에 이어 뒤늦게 소나무 피해까지 나타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석회광산 붕괴 의혹을 사고 있는 울진 남수산에서 또다시 지름 50m짜리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발표가 나온 뒤여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산등성이 1.2km가량이 쩍 갈라져 버린 울진 남수산. 최근에 산이 또 무너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시를 지나 5분가량 산 위로 오르니 산이 갑자기 푹 꺼져버린 함몰 현장이 나타납니다. 싱크홀은 지름 약 50m, 깊이 30m 규모. 주민들은 지난 4일 새벽 쿵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함몰됐다고 말합니다.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둥 소리는 꽝꽝꽝꽝꽝 이래 나가는데 이거는 두 번 꽝꽝 천둥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무너지는 소리. 이곳은 원래 산 위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땅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싱크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너진 사면 한쪽이 깊은 지하 동굴과 연결됩니다. 주민들은 이 동굴이 석회광산의 갱도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또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최근 발표와는 달리 추가 붕괴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안전진단 보고서에 단단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지질이에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대규모 함물이 무너진 거는 이거 조사 보고서가 허위고 날조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진 남수산 붕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돌 곳곳에 금이 가 있어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산이 함몰된 8곳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석회속을 파는 갱도의 위치와 겹쳐보니 대부분 일치합니다. 주민들은 광산에서 3억 원을 내 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이른바 셀프 안전진단 결과는 무효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말조입니다. 전부 다 거짓이고 이러니까 주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자부와 경북도 등 책임 있는 기관을 상대로 정밀 안전 재진단을 요청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 따라 대구에서는 대구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5개 지방 공기업이, 경북에서는 경북개발공사 등 10개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사 지원서에 학력과 출신 지역, 가족관계, 키나 체중 같은 신체 조건 기재란이 사라지고 사진 부착도 금지됩니다. 정부의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으로 지역 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에도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이 일선 소방서 과장에 해당하는 소방령으로 승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령 이상 여성 소방공무원은 21명에 불과한데요.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대구 첫 여성 소방령을 양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일자로 소방령으로 승진해 대구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배치된 김영희 과장. 대구 첫 여성 소방령입니다. 소방령은 일선 소방서 과장으로 5급 사무관에 해당합니다. 김영희 소방령은 1979년 대구에서 첫 여성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수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 정말로 뿌듯합니다. 평생 37년 이상을 해왔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만족감, 뿌듯함은 갈수록 더 커지죠. 김 씨는 구조구급 팀장 등 내외근 부서를 두루 거치고 일종 대형 면허를 따 특수 소방차도 운전하는 등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2000년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첫 여성 소방관, 첫 여성 소방령 등 일하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은 이제 여직원들이 언니,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실은 많죠. 전국적으로 여성 소방관 2,700여 명 가운데 소방령 이상은 21명, 0.7%입니다. 남성 소방관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유리천장을 깬 김영희 소방령은 후배 여성 소방관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데에서 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업무라든지 거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특히 또 이제 선배로서 제가 또 앞장설 거고요. MBC 뉴스 양관입니다. 환경부가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 큰 금계국을 관리 대상 외래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외래종을 자제하고 토착종을 심도록 당부한 데 이어 내년부터 국립생태원과 함께 생태 교란식물 지정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 위해성이 클 경우 식재 불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4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희망원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봐주기식 감사라고 규탄하고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희망원 대책위원회는 특별감사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특혜 비리 의혹 등이 나타났는데도 법적 고발 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은 대부분 경징계와 훈계 조치로 끝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향 의성에서 아버지의 축산업을 이어받아 소를 키우는 영농 후계자 36살 백낙민 씨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하고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백 씨는 오늘 의성군청에서 경북 공동모금회와 5년 내에 매달 17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백 씨에게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권유한 아버지 백인수 씨는 30여 년간 농장을 운영하며 연탄과 쌀 등을 기부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대구 기업체의 64.3%, 경북은 50.8%만 올여름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대구는 3.9%포인트, 경북은 3.5%포인트 줄었는데 1인당 평균 휴가비는 대구는 64만 8천 원, 경북은 27만 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기업들의 휴가비 차이는 대구는 주로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고 경북은 휴가비만을 주는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미 출신 한류 가수 황치열 씨가 경상북도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4시 구미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국내외 관광 등 각종 도정 홍보에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미 출신 황치열 씨는 2007년에 데뷔해 중국 예능에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4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낮 12시쯤 김천시의 한 공장에서 회사 동료인 45살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 4,635만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33.4%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